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금요일 생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우 씨가 시작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진짜 고민이 좀 깊어지네요. 시장이. 네. 글로벌 오늘, 증시도 보면은 반도체주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우리 시장은 또 오늘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코스피 보합권, 약보합권에 지금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0.8%량 지금 하락 보여주고 있고, 뭐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투톱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저는 ASML은 우리가 쇼크였어요. 네. 근데 TSMC는 기대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렇죠. 잘 나왔죠. K반도체는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놓칠 것인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반도체 내에서도 음. 이제 진짜 구분이 좀 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많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네. 고민 뭐 항상 있지만 진짜 깊어지는데 오늘 이분과 함께 좀 시장 얘기해 볼까요? 임성민 팀장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스타일이 좀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가을 남자 같아진 느낌도 있고요. 제가 원래 전날 음주를 심하게 하면 얼굴이 퉁퉁 붓기 때문에 네. 동그란 안경을 꼭 쓰거든요. 네, 어제는 제가 밤에 그 TSMC 실적이 어제 낮에 나왔거든요. 낮에 2시 나오고 반 정도에 네, 그 정도 나오고 제가 이제 장전 시간 그 장전부터 해가지고 매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느낌은 ASML이 하락한 시장 정도는 어느 정도 복구를 시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레버리지가 잔뜩 들어간 3배 매매를 했는데 어제 매도에 실패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듯한 네, 모습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굉장히 스타일. 공격적인 남자십니다. 근데 어제 결과가 어떻게? 우울한 마음에 반성을 하고자 제가 안경을 아. 새로운 마음으로 야, 세상을 보자 하고 여러분 안경 쓰고 이 왔습니다. 주식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또 주식 공부를 하시고 직업이 주식 전문가이신 쉽지 않아요, 분들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님 너무 궁금한 게 어제 TSMC 실적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좀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실적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팀장님?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은 했고 이제 ASML에 이제 시장이 한번 뺨을 맞고 TSMC가 한번 약을 발라주겠거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약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TSMC 실적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머지 반도체 회사들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항상 시장을 쫙 이끌어 갔었는데 어제는 조금 양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나스닥도 전고점에 오고 엔비디아도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도달했거든요. 장중에 모신 것과 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좀 피로감이 좀 있나 아니면 의구심이 좀 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근데 피로감, 의구심 이거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데 시장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처음에 장 초반에 좀 어느 정도 강하게 나갔다가 네. 장 후반에 거의 약세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장도 힘을 못 쓰고 TSMC가 저런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저런 거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거의 고점에 오지 않았냐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빈맨님께서 솔직하고 좋다고 관심이 간다고 우리 팀장님께. 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황. 네. 지금 저는 사실 TSMC하고 ASML 희비가 갈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ASML은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업의 순환 타이밍 분명히 있습니다. 장비는 이제 수주를 받고 이제 나가는 타이밍에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회계적으로 실적이 나가다 보니까 장비 업체는 뭐 수주가 많다 하더라도 그 분명히 실적의 변동성은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수주를 받고 생산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TSMC가 장비 업체보다는 더
그 실적의 변동성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예. 장비 업체보다는. 예, 그래서 ASML도 뭐 이번 분기는 좀 약세였지 몰라도 다음 분기나 또 다다음 분기에는 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 업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섹터라고 보긴 하지만 하나는 그냥 생산이고 예, 그냥 파운드리고 하나는 이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전체 안에서도 AI하고 네. 좀 전통적인 반도체랄까 레거시 뭐 이런 쪽이 좀 확연하게 원래도 갈린다 했었는데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더 양극화. 갈리는 느낌이 네. 좀 들어서요. 이건 네.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확실히 레거시 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 예,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AI 반도체는 진짜 어찌 보면 빅테크들의 특수잖아요. 빅테크들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우선은 투자를 하고 본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해당 반도체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매크로나 다른 상황을 보고 예측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아니라 이제 이 앞으로 AI가 계속 이런 빅테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에 갈리는 것은 하나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예측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 네. 환율 부분입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이 좀 급등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화 강세 쪽으로 원화 방향을 뭐 강세. 강하진 않지만 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1,370원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달러가 생각보다 워낙 지금 강한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이 강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시프트가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 국채 금리. 예. 미국 국채 10년이 지금 4.0%가 넘었고 네. 2년물도 지금 4.0%에 육박합니다. 2년물이 9월에 3.5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고 뭐 이럴 때 심리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3.5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4.0까지 육박을 하면서 네, 그런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좀 시프트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보셨을 때 이번 주 아니면은 오늘 업종 흐름 좀 봐주시면은 주목할 만한 섹터라든지 업종이 있을까요 오늘?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 국내 제약주들이 살짝 단기 조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조정이 좀. 예. 제약주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 상황이나 앞으로 지금 새로 신약들이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출시하면서 그렇죠. 상당히 상당히 이제 초기 주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제약주? 보기엔,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 들어가 보면서 네. 세부적인 얘기 중간중간에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상담도 저희가 중간중간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채팅창 통해서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 그렇죠.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설문 링크 참여가 조금 어렵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뭐 많아도 좋고 하나도 한도 괜찮아요. 좋고, 네. 왜 관심 가지셨는지. 근데 지금 수익률 때문에 뭐가 고민이신지 그렇죠. 이런 점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리죠.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커피를 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투자인 코칭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닉네임 딴딴이 맘님께서 맘 하면은 뭔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엄마. 네. 오늘의 고민 출산 전 주식 모두 정리할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초에 아기 엄마가 될 7개월 차 예비맘입니다. 일단 박수. 영웅이십니다. 네. 결혼 전부터 소소하게 주식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취미 생활도 사라지고 주식으로
태교를 해볼까 싶어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태교 괜찮을까요? 아, 나 모르겠어요. 이거 괜찮을까? 네. 자, 그런데 곧 네.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처럼 뭐 시간이 여유롭지도 않고 자주 체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둬야 할지 아니면 모든 종목을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셀트리온, LIG, 넥스원, 한전기술, LG생활건강, LNF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할 때 좋다고 했던 업종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셀트리온은요, 바이오주 하면 모르는 분은 없죠.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안전하겠지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 위고비 이슈로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전망은 어떨까요?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전쟁 이슈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 방산 들어갈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다음은 원전주 한전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사랑 덩달아 주가가 뛰더라고요. 얼마나 더 영향받을지 궁금해지고요. 다음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제가 먹고 쓰는 것 모든 것이 또 LG 생활건강이라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LNF는요. 2차 전지주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매수를 했습니다. 전망도 좋고 가이던스까지 좋던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신생아를 케어하려면 잠잘 시간도 없다고 하길래 벌써 걱정입니다. 오늘 상담을 듣고요. 포트를 모두 정리를 할지 아니면 묻어두고 추후에 열어볼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딴딴이 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진짜. 딴딴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태명이 딴딴이 정말 좀 튼튼할 것 같고 진짜. 아주 건강하게 순산을 일단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7개월 차 임산부 우리 딴딴이 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 추르냥님도 짝짝짝짝, 마이 뷰티풀 엔젤님도 짝짝짝짝 이렇게 축하를 다들 해주고 계신데 우리 다 걱정한 거 있잖아. 스트레스 심할 텐데 괜찮겠냐고. 주식으로 태교를 해볼까 싶어 조금 더 집중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국 주식으로 태교 괜찮을까 태교일까 뭐 이렇게 또 걱정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수익 나면 되죠. 수익 네. 나면 되고 네. 혹시 몰라요. 묻어두면 그럼요. 나중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갈 때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딴딴이 뭐 대학 난리 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난리 났으면 좋겠는데 네. 주식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여쭤봐야죠. 네. 저희가 고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딴딴이 네. 맘님의 고민부터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지금 7개월 차 임신을 하신 우리 예비 맘입니다. 출산 전 주식 모두 정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이오 원전 2차 전지주 다양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회복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물어보셨고요. 수익 종목은 익절하고 손실 종목은 물타기 할까요?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전망이 괜찮다는데 앞으로의 전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마침 또 팀장님이 앞서서 바이오 네, 섹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셀트리온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요. 지금 네. 딴딴이 맘님께서는 보유 기간 한 9개월 정도 되셨고 네. 매수가가 17만 6천 원입니다. 수익률 있으십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셀트리온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연자님께서 저도 올해 늦둥이가 태어나서 야, 우리 맞아요. 팀장님도 너무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심을 담아서 네. 정말 사심을 담아서 최선을 정성껏, 다해서 한번 네, 말씀을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셀트리온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워낙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실적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CMO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생산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까지 이제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 실적을 깔고 업사이드를 추구한다이기 때문에 네. 주식의 정석과도 같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CDMO라고 해서 이제 디벨롭먼트, CMO에서 이 디벨롭먼트가 더 들어간 지금 CDMO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테바제약
그 편두통 치료제를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셀트리온이 ADC 분야에 좀 이렇게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ADC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ADC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ADC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체, 그다음에 링커, 그다음에 이제 약물 물질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리가캠 같은 경우에 링커에 굉장히 강한 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을 이제 만든다 보니까 항체 부분에서 본인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본인들이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제 파트너사의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을 밝혔고요. 통상적으로 이 바이오 회사들 주가들이 학회가 끝나고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1월에 있는 뭐 JP 모건 헬스케어 네. 예, 컨퍼런스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ADC 같은 경우 11월에 지금 ADC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대략 이 이제 본인들이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ADC 약품에 대해서 전임상 결과를 2건 발표한다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주가는 한번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다가 그 우리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네네네. 2, 3년 동안 자사주를 거의 1조 원을 예, 매입하고 또 소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정진 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주가 부양에 대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조금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매수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들고 가도 좋을 만한 예,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가 보기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출산하시고 나서 1년 후에 돌잔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이걸로 익절하셔서 어. 예, 돌잔치 비용을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걸로 익절해서 네. 돌잔치. 긍정적이네. 네. 또 제가 또 돌잔치 사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네. 금값이 너무 정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차라리 지금 있는 주식 정리하고 금을 좀 사 모으면 아.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을 게 아닙니까? 왜냐면 국제 정세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무 대표적인 위험 자산과 너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지금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네. 셀트리온을 익절한 걸로 돌잔치를 크게 하시고 많이 오시면은 돌반지 하나씩 갖고 오실 돌반지로? 거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모아가지고. 금은 재테크를 하셔보라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참 위고비 정말 뭐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 뭐 상륙한. 꿈의 네. 비만 약이다. 15일 날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사실 국내 상륙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주 다시 좀 붐이 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 또 맞물리기도 했고 네. 전망이 계속 좀 밝다라고 보면 될까요? 과거 2017년, 18년 때를 보면은 그때 딱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굉장히 붐이 좋았을 때인데 대부분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서 그랬습니다. 특정 회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기업들도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그때 기대감이 많이 이제 올라왔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2019년, 20년에 이제 임상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조정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제약업종 특성 자체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블록버스터 그 약품 그 제약 제품들이 시장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거를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그와 유사한 다른 회사는 무엇이 있어라고 투자자가 좀 확산되는 양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러한 투자의 관성이 좀 갈 가능성은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위고비이고 일라이 릴리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약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어느 정도 시장의 반향을 일으키면은 적어도 비만 치료제를 하겠다고 하는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또 각광을 받거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동안은 또 결과와는 우선은 이제 결과와는 조금 네, 무관하게 네. 투심은 어느 정도 상당히 호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붐이 왔던 네. 그 시기 이후에 사실 오랫동안 좀 네.
뭐 조용히 있었잖아요. 사실 네, 제약바이오가 그쵸. 너무나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때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면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확인되는 기업 위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때는 너무 기대감만 있으면 너도 나도 다 올랐다면 좀 분위기 바뀐 거를 감지하세요, 팀장님도. 어떠세요? 그거는 네. 과거에 이제 뭐 이게 특정 종목을 이제 거론하는 게 맞을지 네. 모르겠는데 네. 몇몇 대형 국내 이제 바이오팹들이 임상 이제 2상이나 3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사회적 지탄도 받았고 이제 주주분들한테 많이 항의도 받으면서 이후에 거래소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임상 2상 이상 간 이제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이게 상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갔던 제약 업체들이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이제 어떤 쇼크 이거 분명히 이거 2상 3상 갈 것 같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발생했던 쇼크들은 많이 좀 줄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까지 좀 곁들여 봤고요.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요즘에 또 LIG. 네, 방산, 방산. 알 수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분이 남편이래요. 요즘에 지금 전쟁 이슈 있으니까 이거 사야 된다. LIG 넥스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20만 원이 매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5만 원대까지 어쨌든 올라와 야, 있는 수익률 상황이어서 좋네요. 네. 네. 이것도 3개월 보유 기간인데 요 정도 수익 내신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더 가져가 볼까? 그렇죠. 뭐 이쯤에서 지금 정리를 네. 할까요? 수익 실현을 할까? 뭐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실적에 대해서도 더 좋아질 거다. 호실적 얘기도 나오고 그 세상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리스크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LIG 넥스원은 네. 개인적으로 제 군 생활 때 제 친구와도 다름없는 포병 출신인데 아, 그래요? 포병들은 이제 LIG 넥스원에서 만든 특정 기기를 좀 다뤄야 됩니다. 네. 네, 다뤄야 되고 그때는 이제 이름이 이제 넥스원 이제 LG에서 분사된 회사다 보니까 네. 당시 이름은 좀 다른 거였는데 아무튼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화면을 한번 보면서 네, 좀 자료 이거는 보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야, 우리 또 군대에 남자들은 군대를 평생 가져가거든요. 군대 근데 이야기. 얘기가 여기서 이거 이제 반기 보고서인데 이 부분 이제 영문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한글로 말씀드리면 작년 실적으로 매출을 보면 이게 이제 PGM 부분이 이제 정밀 타격 우리 소위 말하는 유도 미사일 네. 점이고 그다음에 큰 순서대로 볼게요. C4I라고 해서 이거는 지휘 통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각 무기 체계들이나 통신 체계들을 엮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로서는 이제 감시 정찰하고 항공전자 부분 이게 감시 정찰 항공전자인데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넥슨의 장점이 단순히 유도 무기만 있지 않다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최근에 천궁이 수출되었다 해가지고 뭐 이라크 천궁 뭐 2조 3천억 뭐 그 정도에 수출되었다고 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항상 처음에 어디를 탐지를 하고 어디를 먼저 뭐 특정 군사 기지나 어떤 요충지를 타격을 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듣잖아요. 네. 넥슨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탐지하고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통신 체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타격을 하는 이 전반적인 모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전쟁의 양상에 이렇게 정밀 타격 위주로 유도 무기를 많이 쓰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네. LIG 넥슨의 방향성 자체는 우선 굉장히 좀 향후에도 좋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수주 잔고가 19조 원입니다. 네, 네. 19조 원이고 한 해 매출이 지금 2.3조예요. 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수준이 어떤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뭐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나눗셈만 하더라도 한 6년치 일감은 쟁여놨다. 쟁여놓은 상황이다. 쟁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군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한화 계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는 카이라고 부르는 항공우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도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방산업체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고 좀 보면은 이게 과거에 전문화랑 계열화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2008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는 이제 국가에서 특정 기업에 야, 너네는 이것만 잘해봐. 이것만 잘해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 서로 네. 경쟁하지 마.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화나 이런데 한화 이런 것들은 이제 탄약이나 이런 것들 좀 강했던 거고 카이 같은 경우에 비행기만 했던 거고요. 네.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도 무기랑 지휘통신 체계 위주로 이렇게 커왔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2008년 이후로 이제 그런 계열화 제도를 폐지하면서 모두 다 이제 경쟁을 해봐라고 하는데 과거에 해왔던 그 이제 입증된 역량이 있잖아요. 축적된 그렇죠. 역량들이 있다 보니까는 쉽게 이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진입을 못 하고 있고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새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좋다는 입증이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벽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연구개발비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쌓였던 연구 개발비,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보여왔던 입증된 역량, 트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찌 보면은 보기 전에 진입 장벽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도 무기나 지휘통신 체계에서 계속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생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군수하고 민수 두 개로 나뉩니다. 네. 군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내수겠죠. 우리나라 이제 방사청이나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속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방위력 개선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 무기나 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계속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민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왔던 그런 수출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쟁의 양상 자체가 초기에 특정 요소에 대한 정밀 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수주도 늘고 실적도 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사연자님께서 아까 뭐 셀트리온은 제가 돌잔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유치원 갈 때쯤 유치원 갈 네. 때쯤. 왜냐면, 이게 또 있네, 시기가. 네, 아니 뭐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으니까 네, 많고 지금 계속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비가 한번 증액이 되는 결정을 하면은 국방비에 대한 증액 결정은 매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5년 단위로 길게 보고 유치원 갈 때쯤 뭐 좀 더 길게 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LIG 넥스원 보면은 11월 MSCI 편입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방산주에서 보면은 롯데하고 넥스원이 현대로템하고 지금 LIG 넥스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호재가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MSCI 편입은 실은 그 전에 일부 편입을 하는 데도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완전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고 편입돼도 되고서도 늦지 않은 게 실제로도 편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몇 번 뉴스가 있었습니다. MSCI 편입된다고 거의 시장은 기정사실처럼 믿었는데 실제로는 안 된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잔고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 업에 대한 방향성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확인 시점에서 좀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 그때는 이제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상담 드렸고요. 네. 지금 포트 우리 딴딴이 맘님 포트 중에서 3개 남았거든요. 네. 여러분의 종목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네. 뭐 때문에 조금 고민이신지 이런 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한정기술 가볼까요? 네, 한전기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기업으로 알고 지금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요즘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원전주가 지지부진함을 이겨내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큰 기업들이 이 AI 전력 수요를 대비를 해가지고 원전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SMR 이 원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국내 원전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상승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는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차트를 보시면 잠깐만요. 차트를 이미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다가 한번 네. 이렇게 움직임이 솔직히 좀 등락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한전기술 같은 회사의 주식으로 접근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태를 보면 우리가 그 원전을 수주했다고 하면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꽤나 예, 길죠.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설계가 들어가고 나중에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냥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될 때, 네. 바이럴이 좀 될 때 어.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큰 수주가 나왔다라고 할 때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저는 가져갈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해서 계속 니즈가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전력이 부족하다 네. 있고 엊그제도 이제 아마존에서 최근 세 개의 기업과 세 개의 업체와 이제 SMR 예, 개발 계약을 뭐 체결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전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우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가에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이 변동성이 조금 예, 수주에 따라 아니면은 어디가 우리가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이 그렇죠. 가장 얘기 많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있고 실제로 이게 시작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시작과 거의 이제 착공과 함께 준공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길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으로 좀 보고 지금 한참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볼 때 그리고 계속 바이럴이 될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종목을 보유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력에 대해서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항상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기가 제가 기억에 5년인가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착공을 하고 완공까지 걸린 시간이 화력발전소가 제일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거 10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계획은 중장기로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 원전 부분을 보시면은 당초에 2030년에 원전의 비중이 이제 31.8%에서 지금 2038년에는 35.6%로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원전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한전기술은 어느 정도 설계부터 해서 아까 이제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다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적은 안정적이다. 다만 주가는 실적이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규모 수주에 대한 뉴스 어찌 보면 저희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셔서 이제 어떤 원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왔다 이런 뉴스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76,1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네. 마이너스 그럼 어느 9%. 정도까지 보고 목표를 잡고 보유해 볼까요? 지금 76,100원대면 네. 이제 체코 원전 얘기 나오셨을 때인 것 아마 같은데, 그때, 예, 네. 그때인 것 같은데, 3개월 보유 기간이니까. 네. 지금 뭐 최근에도 이제 그 해외 빅테크들이 이제 SMR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네. 해외에 있는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데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결국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아직은 테마가 유효하다, 매우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수주가 터지거나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때 다시 빅테크들이 정말 크게 원전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SMR 혁신형 XMR 기술 개발 사업에 지금 4천억짜리 예산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점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뉴스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하셔도 제가 보기엔 괜찮다. 하방은 제한적이다. 상방은
그거는 뉴스와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아마존도 투자하고 그 구글. 앞서서 구글도 네, 투자하고 맞아요. 이런 긍정적인 글로벌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국감장에서 이 전력 그룹들, 전력 기업들 뭐 이슈가 좀 돼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 이슈는 주가의 영향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살펴보니까 원자력 설계개발본부가 대전에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본사. 김천으로 네. 옮긴다고 하니까 다니시던 분들이 나 그럴 거면 그만두겠다. 근데 사실 그냥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전문 인력들이 네. 굉장히 고급 인력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져나가면 손실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국감에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수장분께서 조금 난감하신 상황인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이런 왜냐하면 설계와 관련해서는 한전기술이 거의 이제 독보적인 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원전이라는 게 한수원에서 원래 최초 발주를 받고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예, 그 재발주를 내는 네. 그 건설은 일반 저희 잘 아는 대형 건설사들 설계는 이제 한전기술로 이제 다시 발주를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설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LS 일렉트릭, CNC 영님께서. 인터내셔널, 네. 영님이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네. 이제 참고를 하시고 조금 이따가 좀 봐주세요. 네, LS 스티븐 일렉트릭. 팡님께서도 지금 네. 상담 부탁한다고 종목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안경까지 쓰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S 일렉트릭, CNC 인터내셔널 또 TMC 스티븐 네. 팍님께서도 올려주신 요 종목 요거 상담하고 나서 네.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좀 적어놔 주시고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야, 저도 많이 씁니다. 네. LG 생활건강. 뭐 오늘 아침에도 쓰고 온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네. 뭐 집안에 이게 없는 제품들 뭐 많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집에. 그래서 딴딴님 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어디서 맞아요. 나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거, 늘 뭐가 먹는 거 있지? 이런 뭐. 주가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네. 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좀 LG 생활건강의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아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우리가 투자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LG 생활건강 일단 손실 중에서요. 어떻게 보세요? LG 생활건강은 두 가지의 강단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부분, 뷰티 부분인 것 같아요. 뷰티 부분. 예, 뷰티 부분인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생활용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생활용품들은 어찌 보면 주가의 하방을 막아주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매출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화면 함께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누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공시 자료고요. 반기 보고서에 있는 공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생활건강의 매출에서 화장품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한 41%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생필품들은 32%. 네. 그다음에 우리 입고 있지만 이 음료 부분도 상당히 계절성은 네. 있지만은 안정적인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음. 적어도 60% 부분에 있어서는 LG 생활건강이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40%가 결국은 모멘텀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도 이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좀 덜 나가고 있다. 중국 쪽으로 화장품 소비가 덜하다. 우리 저희 면세점이죠. 면세점 네. 쪽으로 화장품 소비가 좀 덜하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제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고 있는데 LG 생활건강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알고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성과를 좀 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생활용품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는 어쩌면 유통 수수가 좀 나가는데 온라인 판매를 좀 확대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마진율을 높이겠다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일 것 같아요. 미워도 다시 예, 한번. 미워도 다시 한 번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예, 있더라고요. 내수 진작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해당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뭐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소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의 미에 대한 거는 이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어떤 생필품과 음료 부분에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이런 화장품 부분의 업사이드를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죠.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냥 매도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중국 쪽 내수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네. 또 미국 뉴스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이 이제 K-뷰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네. 그렇죠. 여러 순환매 속에서 뷰티 관련주들도 좀 힘을 받고 네. 살아날 때 어떻게 보면 형님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아모레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네. 이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네. 뭔가 이게 제가 이제 화장품을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네. 과거와 달리 이게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대형사에서 만든 브랜드보다는 로컬 브랜드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예, 어떤 그런 중소형 브랜드에 대해서 주가 등락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찌 보면 이렇게 상당히 좀 LG 생활건강하고 그다음에 아모레가 하는 것들이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고급 제품부터 해서 뭐 라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특히 이제 고급 제품이 얼마나 팔려느냐에 따라서 예, 이 주가가 이제 등락이 있는데 이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중국 소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머지 화장품 회사들의 수요들은 젊은 층들 어떤 트렌디한 젊은 층들이 예, 사용하는 것들이다 보니 그거에 따라서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겁죠. LG 생활건강이나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경기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민감할 부분도 수 있고요. 있다. 예. 일단 실적 발표되는 것도 또 네.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PR 기준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대략 55배 정도이고 LG 생활건강이 4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제가 보기에 LG 생활건강이 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보유에 대해서는 크게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뭐죠? LNF가 잠깐만. 네. 준비가 돼 네. 있는데 뭐 대표적인 2차전지 그렇죠. 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실망감 때문이랄까요? 2차전지가 좀 풀이 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궁금해진다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일단은 LNF가 내년 기점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자신감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LNF 같은 경우에는 마침 10월 16일에 회사에서 IR을 한번 했습니다. IR 맞습니다. IR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의 IR 자료를 간략히 보면서 실적에 대해서 왜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원재료비에 대한 역내깅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영업 손실 났었고요. 또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도 평가 손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IR 자료를 가장 첫 페이지였습니다. 첫 가장 페이지.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만큼은 본인들이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자신하고 있다. 오. 올해 다 떨구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발로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실적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니까 최대 1,500억 원까지 이제 환입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된 상인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이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장 리스크
정책 리스크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 때부터 줄곧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달 초에 있을 대선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거기서는 좀 아프더라도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 트럼프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네. 그리고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조금 판단을 좀 오묘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혼자만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 2차 전지 업종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투자가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은 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2차 전지 업종들은 그 밸류에이션 할 때 EV 에비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치 사업 같은 경우는 장치가 완공이 되고 나서는 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에비타가 들어간 게 계속 돈을 돌릴 수 있느냐. 뭐 실적은 우선 그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네. 이 자금을 계속 현금이 돌아서 이 현금을 바탕으로 계속 투자도 하고 재료도 사고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LNF가 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영업 현금 흐름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아, 좋지 않다. 예. 현재까지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경쟁사를 보면은 현금 흐름이 실적은 좀 역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현금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LNF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 가장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다른 이제 테슬라향 어떤 특히 이제 25년에 테슬라가 이제 모델 Y 주니퍼라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가 다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부분도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들이 하이니켈이잖아요. 그래서 미드니켈 그다음에 LFP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육책인 것 같아요. 하이니켈로만 하기에는 본인들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라인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네, 우리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셔서 현금 흐름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LNF는 이제 물리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2년 전 2021년하고 23년에 각각 시장 조달을 했는데 대략 7,6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지금보다 주가 훨씬 전환가나 교환가가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새로 LNF가 뭔가 시장 조달을 할 때 굉장히 좀 부담을 느껴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LNF가 올해 계속 이제 실적이 계속 재고 손실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영업 손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GP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손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게 했던 이유 자체도 제가 보기에 현금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조달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피어를 볼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분율도 좀 높고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좀 높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여력도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 지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결국은 희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꺼려지는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리고 차입이 좀 지속적으로 좀 늘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권 대출들이 전년도 실적하고 현금 흐름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작년도에 실적도 안 좋았고 현금 흐름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LNF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 부분이 늘지 못했습니다. 네. 차입금을 더 늘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되면서 LNF의 어떤 개별 종목으로서는 현금 흐름이 네.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 때문에 고민이 가장 깊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수익률이 수익률 가장 자체가 지금
거의 17만 원 매수가인데 지금 10만 1,000원대 네. 와 있고요. 10월 초까지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2차 전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현금 흐름, 실적 비롯해서 미국 대선 변수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선혜 씨,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오늘 저희 금요일인데 광고 스킵해도 되나요? 아니면 듣고 와야 되나요? 잠깐 듣고 올까요? 잠깐 듣고 네.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실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은 해결해드리고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네, 한 주의 가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저희가 하고 가야 간략하게라도 됩니다. 네. LS 일렉트릭, CNC 인터내셔널 영님께서 일단 올려주신 종목인데 네. 팀장님 실시간이라서 짧게 좀 바로바로 파악해볼까요? 차트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전 이슈나 어떤 발전소 이슈하고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발전소를 지어놓고 나면은 송전 배전을 모두 해야 되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송배전 모두 하고 있고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우선 그 산업의 방향성은 우선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요거는 모멘텀은 여전하다. 그리고 아까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훨씬 한전기술처럼 이제 모멘텀을 좀 더 봐야 되고요. 송전하고 배전과 관련된 설비들은 발전소보다는 주기가 짧습니다. 아마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X 일렉트릭은 이제 좀 손실 구간이 있다 하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차피 영님께서 CNC 인터내셔널 지금 올려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평단가라든지 비중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대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3.17%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석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잠깐만 기억이 맞으면 제가 색조 화장품하고 아마 이게 립 그쵸. 색조 화장품이랑 이제 립스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요. 제가 알기로도 기억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했던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실적도 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주식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 하는 주식인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트렌드나 이 바이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주식 같은 경우 많이 반영이 되는데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 괜찮아라고 하면은 어느새 다른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후속 제품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소문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주기가 변동의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평단가에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추세 차트를 보면 추세 이탈은 좀 돼 있어요. 추세 이탈은 좀 되어 있고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그 업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평단가와 이걸 고려하셔가지고 평단가와 비중을 고려하셔서 일부는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교체를 추천을 하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님께서 지금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 혹시나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한테 실시간 말고 포트폴리오 상담을 신청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메일 이메일 주소 보내주셔도 됩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요. 네. 스티븐 팡님이 TMC 상담 부탁드리고 남겨주셨는데 야. 오늘 진짜 이 상담 필요할 만한 게 계속 하락폭 좀 많이 확대해서요. 빠지네요. 4%대 네. 하락하고 있고요. 차트 흐름도 계속해서 좀 안 좋습니다. 저는 차트 사실 처음 보는데 굉장히 낙폭이 컸네요. 맞아요. 꽤나.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사 가능할까요? TMC. 네. 솔직히 제가 TMC를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왜냐면은 또 이게 실시간이니까. 저희가 실시간이기도 네. 하고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시간은 저희가 일단은 가볍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릴 제가 거고 우선
파악을 할 시간을 네. 좀 드리도록 네. 하죠. 지수 잠깐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1%대까지 지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달러원 환율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1,370원대 그래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반도체주 어제 SK 하이닉스가 19만 원대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죠. 오늘 낙폭을 좀 키우면서 3%대 하락 보이면서 지금 19만 원 아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에서는 20만까지 가나 싶었는데 어쨌든 또 저희 18만 전망은 원대까지. 네, 비껴갔습니다. 내려와 있네요.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TM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남아. 팀장님. 네. 네,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가스인데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ASML 같은 경 장비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출하량, 반도체 판매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Q와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 특히 레거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인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너무 크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업턴을 보시는 것 그리고 좀 이렇게 낮은 가격에 추가 일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전전 방송이었나 유닛 테스트를 한번 네. 그때 네, 하면서 맞습니다. 네. 낮은 가격에 일부 사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서 오늘 이렇게 예시로 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반도체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 반도체 출하량과 비례하는 어떤 소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보고 저점일 때는 너무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만 좀 그때 일부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유효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꽉꽉 채워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임성민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또 주말이 맞아요. 또 연휴가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선혜 씨 어떻게 점심 메뉴 추천 한번 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내볼까요? 점심? 네. 아, 속도 시끄러운데 네, 얼큰하게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저는 비가 오기 때문에 바지락 칼국수 좋아요. 네, 네.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맛있게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또 시장 얘기 함께 나누면서 포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